연준이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소년 팀 풋볼 코치들의 언쟁이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총격범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고가의 물건을 소지한 아시안 부부가 강도 피해를 당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들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해상 토네이도가 플로리다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육지로 이동하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매주 20%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회의 참가자들은 물가를 잡겠다며 강력 긴축 의지는 분명히 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두 차례 연속해서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5% 수준입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가자들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력한 긴축 의지를 재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ver coming months, we will be looking for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consistent with inflation returning to 2%.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그러면서도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른바 속도 조절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데 의견은 엇갈립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에 3달러대로 내려갔는데 일부에선 이걸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로 본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해 확실한 경기 둔화 신호를 봐야 하는 연준이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올릴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ell, we think that the Fed could still go 75 basis points. If we continue to see strength there and elevated inflation, then the Fed probably will continue to raise rates very aggressively.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0.5%포인트,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각각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미 국민들이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다고 느끼기 전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섣불리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의 패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하원 예비선거에서 정치신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가 3선의 리즈 체니 의원을 누르고 본선 출마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헤이그먼 후보는 한때 공화당 서열 3위였던 체니 의원보다 정치 경력은 짧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His clear and unwavering support from the very beginning propelled us to victory tonight. 체니 의원은 지난해 의사당 폭동 직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고 1월 6일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대표적 낙선 대상이었습니다. 미 공화당에선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하원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저지를 기치로 차기 대선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당내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Are you thinking about running for president? That's a decision that I'm going to make in the coming months.
공화당 내 또 다른 차기 주자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의사당 폭동 관련 증언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견제에 나섰습니다. Any invitation to be directed to me, I would have to reflect on the unique role that I was serving in as vice president.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만큼 11월 중간선거는 미 공화당의 차기 대권 구도를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유소년 팀 간의 풋볼 경기에서 작은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소년 풋볼 경기에서 코치들 간의 언쟁이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댈러스 랭캐스터에서 열린 유소년 풋볼 경기에서 양팀의 코치들이 경기와 관련한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후 수차례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상대팀 코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 야쿠브 탈립은 총격을 가한 후 총기를 갖고 도주했으나 이틀이 지난 어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경기가 풀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It's not that serious. No one should come to a 9-year-old's game and be fearful for their life or be fearful of my son might get shot while he's playing football. Like, come on, y'all. This has to stop. 야쿠브 탈립은 지난 2020년에 NFL에서 은퇴한 유명 풋볼 선수 어킵 탈립과 형제로 알려졌습니다. 미러키에서는 휴가 중이던 70대 남성이 개폐식 다리를 건너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77세의 남성 리차드 두자디는 아내와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중간쯤 갔을 때 다리 양편에서 경고음과 경광등이 켜지며 다리 상판이 열리기 시작했고 남성은 90도까지 들어올려진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이내 힘이 달려 결국 70피트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두자딘이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며 청력이 약해 경고음을 듣지 못한 데다 아이패드를 보며 걷고 있느라 경광등도 감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 여성이 한밤중 집안 침실에 있다가 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랭캐스터 지역에서 오늘 새벽 12시 16분 총격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주택 침실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밖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려 놀란 상황에서 유리창을 통해 한 발이 날아와 어깨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여성을 노린 총격인지 아니면 다른 목표를 향해 쏜 총알 중 유탄이 날아온 것인지 확인 중으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로렌 하이츠에서 아시안 부부가 강도 피해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정에서 독국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렌 하이츠의 한 아시안마켓 주차장. 트렁크가 열린 차량 옆에 후드를 뒤집어 쓴 강도 2명이 보입니다. 공격을 당한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여성도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2인조 강도는 이후 남성 손목에 채워져 있던 롤렉스 시계와 다른 물품들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한낮에 벌어진 일이라 현장에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 정보와 함께 임시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금요일 랭캐스터의 한 주택가에서 흑인 용의자 디모어 와츠를 체포했습니다. 와츠는 앞서 차량 탈취 범죄로 수감돼 있다 가석방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We believe suspect Watts is also involved in several other crimes along as his crime partner who is still outstanding. We are still working with the community. We're working with our outside agencies and assistant agencies and other detectives to help capture the other suspect. 이번 사건은 아시안들이 비싼 시계나 가방,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
법원에서 배심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액체를 들이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남성이 배심원 판결 당일날 외부에서 청산가리를 반입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유죄가 인정되면 보수적인 텍사스주 법원 성향상 최대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10번 프리웨이를 지나던 한인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검은 연기가 LA 전역으로 치솟습니다. 화재는 메인과 워싱턴에서 목격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이전에 불이 났었는데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오전 8시 50분쯤 화재를 진압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메트로 블루라인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플로리다 해안가에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해상 토네이도는 여러 군데에서 목격됐는데요. 마치 하늘과 바다를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플로리다주 북서부 해안에서 목격된 해상 토네이도입니다. 출근길 발견된 이 해상 토네이도는 오랜 시간 동안 해수면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해상 토네이도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용오름이라고 불립니다. 제주 등 해안가 일대에서 가끔 목격되는데 운항 중인 선박에 피해를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된 용오름은 강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용오름이 뇌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해안가 일대 경보를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보트나 선박의 운항이 금지되고 수영을 비롯한 해상 스포츠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용오름은 대기 위의 찬 공기가 해수면의 따뜻한 공기와 마주치는 대기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내부 회전 속도는 최대 120마일, 이동 속도는 80마일에 달합니다. 빠른 이동 속도를 동반한 이상 기류이기 때문에 피해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덥고 습한 기후를 동반한 플로리다 반도에서는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용오름은 바다 외에도 호수나 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횟수는 200여 회 정도로 집계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용오름으로 보고된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들어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매주 20%씩 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병 사례 7,500건이 새로 보고됐다면서 최근 2주 사이 매주 20%씩 환자가 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7,500건은 대부분 유럽과 미주에서 보고된 사례라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는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현재 전 세계 92개국에서 3만 5천 건이 넘는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이들 기업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6억 5천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하이오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블 카운티는 이들 약국 체인점들이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을 적발하기 위한 법적 의무감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이 이를 인정한 데 따라 오늘 법원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전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8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억 3,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스냅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8월에도 최대치의 수령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추가 혜택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가구는 최소 $95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당국은 뉴욕시 5개 보론의 수혜자들은 8월 16일부터 29일 사이, 뉴욕시 이외 지역은 8월 19일까지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스냅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스냅 수혜 가정에 긴급 추가 자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오는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기준 현재 160만 가구에 280만 명 이상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의 식료품 구매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 개인당 월소득 $1,610,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냅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 스탬프인 EBT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스냅처럼 공인된 소매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스냅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황소상 앞에 일주일 동안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한인 청년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경제 전문가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태극기 개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최근 인종차별과 아시안 징후범죄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아시안 정치력 신장과 올바른 역사문화 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잘못 표기하자 항의 메일을 보내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